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지던 축가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이하나의 결혼 생활은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엄마, 박선희 여사의 성화에 떠밀리듯 나갔던 맞선 자리에서 단 2번 만난 남자. 김민준. 그는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를 가진 건축가였고 누가 봐도 좋은 신랑감이었다. 하나 역시 그의 조건이나 배경보다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품에 끌려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 사랑은 함께 살아가면서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민주는 다정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물론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이나 시누이의 얄미운 질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어느 결혼 생활에나 있을 수 있는 작은 마찰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그들이 사는 아담한 아파트는 그녀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나는 이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평온함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친호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하나의 커다란 의혹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긴장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 중 어머니께는 말씀드린 대로 계약 조건은 하나에게는 비밀로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하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주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와 통화했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회사 일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다. 그날 이후 하나는 민준과 엄마 박선희 여사 사이의 관계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희 여사는 사위인 민준을 유난히 살갑게 대했고 민준 역시 장모님인 그녀에게 깍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유대감 혹은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다. 결정적인 의심은 민준의 서재에서 발견된 한 통의 봉투 때문이었다. 그날은 민준이 지방 출장을 간 날이었고 하나는 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은행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민준의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증서와 함께 엄마 선희 여사의 필체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약속한 대로 첫 번째 지급분일세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김서방. 약속 첫 번째 지급분. 하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이나 선물이 아니었다. 계약 조건, 비밀, 그리고 지급분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남편과 엄마 사이에 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거래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자신에게는 비밀로 해야만 했던 것일까? 하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결혼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민준의 다정함, 엄마의 넘치는 관심,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잘 짜인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민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만약 자신의 의심이 오해였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먼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하나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민준과 엄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눈빛,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준은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느껴졌다. 엄마 선희 여사 역시 하나를 대하는 태도는 변함없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어떤 계산적인 차가움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나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의혹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결혼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설령 자신에게 끔찍한 상처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집요한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서재에서 발견한 은행 봉투와 엄마 박선희 여사의 메모는 이하나의 평온했던 신혼 생활에 거대한 돌을 던졌다. 약속한 대로 첫 번째 지급분일세. 그 짧은 문장은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불길한 상상을 부추겼다. 남편과 엄마 사이에 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약속의 대가가 왜 돈의 형태로 오고 가야만 했던 것일까? 다음 날부터 하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남편 민준과 엄마 선희 여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민준은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이의 눈에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가 엄마 선희 여사와 통화할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다. 민준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엄마와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대부분 사업 이야기나 안부 인사였지만 가끔씩 두 사람만이 아는 듯한 은밀한 단어나 암시적인 표현들이 섞여 나오곤 했다. 네, 어머님, 그 건은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에게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고 있고요. 그래, 김서방만 믿네. 자네만 잘해주면 우리 하나 장래도 문제 없을 테니. 이런 대화들을 엿들을 때마다 하나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나의 장래, 내 장래를 위해 남편과 엄마가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지만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위였고 만약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엄마 선희 여사의 집을 좀 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살갑게 딸을 맞이하던 엄마였지만 요즘 들어 그녀는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하나가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지나치게 민준을 칭찬하며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하나는 엄마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과 함께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남자는 꽤 인상적인 외모를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나는 엄마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 그냥 옛날 친구야.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라며 황급히 앨범을 덮어버렸다. 하나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남편과 엄마 사이의 비밀스러운 거래, 그리고 엄마의 과거 속에 숨겨진 낯선 남자. 이 모든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은 민준의 생일이었다. 하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하지만 민준은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민준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동료는 오늘 민준이 일찍 퇴근했다고 대답했다. 밤늦게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민준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그의 셔츠에는 립스틱 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오늘 어디서 뭐 했어요? 왜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한잔했어. 피곤하니까 그만 좀 물어봐. 거짓말, 내가 다 알아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엄마랑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민주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숨긴다고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 그는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하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남편과 엄마의 거대한 음모 속에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한 후 하나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번 엄마의 메모와 함께 발견했던 그 은행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는 정기 예금 증서 외에 작은 열쇠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민준의 개인 사물함이나 비밀 금고 열쇠일 것이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그 열쇠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민준의 회사 근처에 있는 한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한밤중에 울리던 전화벨 소리, 의심스러운 속삭임들, 그 모든 것의 실체가 곧 드러날 터였다. 남편 김민준의 서재에서 발견한 은행 봉투와 그 안에 작은 열쇠. 이 하나는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이대로 모른 척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결국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더 이상 이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한 것을 확인한 하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작은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다. 메모에 적혀있던 은행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은행에 도착한 그녀는 개인 금고 담당 창구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의 아내임을 밝히고 남편이 급한 일로 지방에 갔는데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한다며 열쇠를 내밀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개인 금고실로 안내했다. 민준의 이름으로 된 개인 금고는 생각보다 작았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어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서류 봉투와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먼저 통장을 확인했다. 그것은 민준과 엄마 박선희 여사의 공동 명의로 된 차명 계좌인 듯했다. 그리고 그 통장에는 지난 몇 달간 선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과 그 돈의 일부가 다시 민준의 개인 사업 계좌나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른 계좌들로 빠져나간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지급분이라는 엄마의 메모가 떠오르며 하나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다음으로 그녀는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결혼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 계약서에는 민준이 하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선희 여사가 민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재산 상속까지 약속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서 말미에는 민준과 선희 여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나는 계약서를 읽는 내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자신의 결혼이 철저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팔려온 기분이었다. 엄마 선희 여사는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자신을 민준과 결혼시키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민준은 그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속여왔던 것일까? 그의 다정했던 미소, 따뜻했던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또 다른 봉투 안에서는 민준의 사업 계획서와 함께 그가 과거에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며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나왔다. 선희 여사는 어쩌면 사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 계약 결혼을 성사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봉투는 가장 두꺼웠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 선희 여사와 지난번 앨범에서 보았던 그 낯선 남자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편지는 그 낯선 남자가 엄마에게 보낸 절절한 사랑 고백과 함께 어떤 이유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었다. 편지 말미에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지혁. 하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강지혁. 그는 하나가 아주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사진 속의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아니라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연인이었단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다. 엄마 선희 여사는 어쩌면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 하나의 아버지를 닮은 민준을 사위로 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과거 아버지에게 진 빚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갚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딸 하나의 미래를 자신의 방식대로 설계하고 통제하고 싶었던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의 결혼이 철저한 기만과 계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엄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것이었다. 하나는 금고 안에 있던 모든 서류들을 자신의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텅 빈 금고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은행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마비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정처 없이 헤맸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신음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신혼생활, 남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물을 그친 하나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을 기만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것이었다. 설령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그들의 비밀을 담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방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은행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결혼 계약서와 엄마 박선희 여사, 그리고 남편 김민준 사이의 검은 거래를 암시하는 서류들은 이 하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자신이 처한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녀의 온 마음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자신을 기만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엄마 선희 여사를 찾아갔다. 일요일 오전, 선희 여사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앞에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을 내려놓았다. 결혼 계약서, 차명 계좌 통장 사본, 그리고 민준에게 전달된 첫 번째 지급분이라는 메모까지. 선희 여사는 서류들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갈무리했다. 이게 다 뭐냐, 내 서방 물건이라도 뒤지기라도 한 게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딸에 대한 질책이 섞여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나와 민준 씨 결혼, 그리고 이 돈들, 대체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선희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다 널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야, 나를 위해서요. 하나는 기가 막힌다는 듯 반문했다. 나를 위해서 내 결혼을 돈으로 거래하고 나를 속였다는 말씀이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선희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왜 그랬겠니? 다 네가 좋은 남자 만나서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김서방, 물론 처음에는 빚도 좀 있고 변변찮았지만 사람 하나는 진국이야. 그리고 건축가로서 재능도 있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크게 성공할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가 김서방 사업 자금도 좀 대주고 너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던 거다. 그래서 내 의사는 조금도 묻지 않고 나를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거래하신 거예요.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래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니. 나는 네 엄마야. 세상 어느 엄마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겠니. 나는 네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리고 김서방도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그 점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선희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딸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욕심과 통제욕을 정당화하려는 이기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하나는 엄마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와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나한테 엄마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녀는 그대로 엄마의 집을 뛰쳐나왔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지만 하나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곧장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끝장내야만 했다. 사무실에서 마주한 민준은 하나의 싸늘한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엄마와 똑같은 서류들을 내밀었다. 민준은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나야, 이건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하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오해라고요. 당신과 우리 엄마 사이에 오고 간 이 검은 돈들이, 그리고 나를 속이고 한 이 계약 결혼이 다 오해라고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건축가로서 재능은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부족하여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장모님이 될 선희 여사가 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딸 하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모든 빚을 해결해주고 사업 자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절박한 상황과 선희 여사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미안하다. 하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처음에는 조건 때문에 시작했지만 너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너를... 닥쳐요. 하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이라는 말 함부로 짓거리지 마.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기만이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돈을 사랑했던 거겠지. 그녀는 자신이 발견했던 민준과 엄마 선희 여사,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강지혁의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과 편지에 대해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고 아직은 그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는 민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우리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눈물로 얼룩진 아내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하나는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지긋지긋했던 거짓과 기만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물론 앞으로 그녀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험난할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이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미래를 향한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사무실을 나간 후 이하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감과 함께 믿었던 두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엄마 박선희 여사와 남편 김민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고 가장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니 이제는 곧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그 아파트는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엄마의 욕심과 남편의 기만으로 얼룩진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한 허탈감 속에서. 하나는 문득 엄마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낡은 앨범과 편지를 떠올렸다. 돌아가신 아버지 강지혁, 그리고 젊은 시절의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 엄마는 왜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로, 혹은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결혼을 이런 식으로 망쳐놓아야만 했던 것일까? 하나는 엄마 선희 여사를 다시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기력도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먼저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며칠 동안 하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과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민주는 순순히 이혼에 합의했고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어쩌면 그 역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하나가 알고 있는 비밀들, 엄마 선희 여사의 과거와 관련된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하나는 엄마 선희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그녀는 편지에 자신의 심정과 함께 엄마의 과거와 아버지 강지혁에 대한 질문들을 담았다. 그리고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도 덧붙였다. 그녀에게 엄마는 더 이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멋대로 주무르고 망가뜨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편지를 보낸 며칠 뒤 하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그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먼저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미술학원에 강사 자리를 알아보거나 혹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미술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돕고 있었다. 하나는 그 프로그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 역시 그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민단체에 연락하여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술치료 보조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일은 고되고 보수는 적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 속에서,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엄마 선희 여사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편지를 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엄마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민준 역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그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하나는 매일 밤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서진 심장은 조금씩 아물고 있었고 그녀 앞에는 이제 그녀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갈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후 이하나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엄마 박선희 여사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엄마는 왜 자신의 과거와 아버지 강지혁에 대한 질문에 침묵하는 것일까? 그 안에는 분명 자신이 알아야만 하는,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관련된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나가 일하는 미술치료센터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 자신도 치유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엄마와 남편 김민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는 먼저 엄마의 주변을 다시 한번 탐색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오랜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찾아가 아버지 강지혁에 대해 물었지만 대부분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하나는 엄마의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엄마 선희 여사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 속에서 엄마 선희 여사는 젊은 시절 강지혁이라는 남자와 뜨겁게 사랑했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를 고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혁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평생 그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다. 하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역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한 명의 가여운 여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다. 선희 여사는 우연히 민준을 만났을 때 그가 죽은 지역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그를 통해 마치 죽은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고 적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민준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그래서 자신의 딸 하나와 결혼시켜서라도 그를 붙잡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하고 하나와의 결혼을 종용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첫사랑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끔찍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하나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엄마에 대한 연민,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엄마 역시 상처받은 영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저지른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민준 역시 그 덫에 걸려든 또 다른 희생양일지도 몰랐다.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엄마와 민준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까?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 속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통해 자유로워져야만 했다. 그녀는 먼저 민준에게 연락했다. 이혼은 했지만 그 역시 이 사건의 중요한 당사자였고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민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어두워 보였다. 그는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자신이 선희 여사의 계획에 이용당했다고, 하지만 하나를 향한 마음의 일부는 진심이었다고 힘겹게 고백했다. 하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엄마의 일기장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민주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고 동시에 선희 여사에 대한 깊은 분노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엄마 선희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엄마 앞에 일기장을 내려놓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선희 여사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집착과 욕망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절규했다. 그날 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다.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 속에 새겨진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며칠 뒤 선희 여사는 자신이 민준에게 지원했던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와는 친구로서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기로 했다. 하나는 비로소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술치료사로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미래를 향한 희망과 설렘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정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엄마 박선희 여사와 전 남편 김민준과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대화가 끝난 후 이하나는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서로의 상처와 잘못을 인정했으며 아주 희미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마저 열어두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며칠 뒤 선희 여사는 약속대로 민준에게 지원했던 모든 돈을 익명으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하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는 딸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는 엄마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엄마 역시 평생을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 속에서 살아온,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나는 엄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와 딸로서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김민준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며 과거의 과오를 속죄하려 애썼다. 하나와는 가끔씩 안부를 묻는 친구 사이로 남았다. 그들의 결혼은 비록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에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이해와 연민이 남아 있었다. 이 하나는 미술치료사로서의 삶에 더욱더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공감과 따뜻한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가 일하는 시민단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나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강지혁의 희미한 흔적들을 찾아보려 애썼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는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그토록 자신에게 좋은 남편감을 찾아주려 했던 이유, 그리고 민준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의 일부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미술치료 상담센터를 열었다. 하나의 마음 공방. 그곳은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웃으며 진정한 소통을 나누었다.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낙엽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다. 하나의 마음 공방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공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엄마 선희 여사였다. 예전의 화려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나야,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하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엄마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희 여사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 강지혁 씨,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단다.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사람을 놓쳤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지. 그리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선희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는 조용히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랜 시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다 괜찮아요. 그날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관계에 대해. 모든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었다. 하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는 그녀에게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이자 주인공이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나의 마음 공방에는 따뜻한 차 향기와 함께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평화로운 순간을 음미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에는 분명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자유만이 가득할 터였다. 그녀의 계약은 끝났고 그녀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었다.